함께 영화 보신 강미자 감독님부터 차례로 간단히 소개와 인사 말씀 먼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봄밤 연출한 강미자입니다. 오늘 여기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밤에서 수환 역을 맡은 김설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밤에서 연경 역을 맡은 배우 한일입니다. 오늘 날씨 구린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가 쏟아질 줄 알았더니 다행히 아직까지는 비가 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 오시는 길 너무 궂은 날씨는 아니어서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영화 보신 직후라 굉장히 지금 많은 여운을 끌어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죽음 곁에서 이 사랑으로 동맹한 남녀의 어떤 몸짓이 제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됐던 작품인데요. 때로는 좀 현실을 초과하는 밀도로 완성된 장면들에서 감독님과 또 이 두 배우의 조합이었기에 가능한 어떤 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영화의 도입부의 한 대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수한과 영경,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의 장면일 텐데요. 결혼식 후 뒤풀이라는 의미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심상한 순간인데 이미지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또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감독님, 이 둘의 첫 만남, 어떤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 어떤 이미지로 좀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예, 저희 영화는 권여선 작가님의 봄밤을 이제 영화적으로 각색을 한 작품인데 실제로 소설 속에서 영경과 수환이 그 친구 결혼식 뒤풀이에서 만납니다. 근데 저는 영경과 수환의 이 만남이 너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영화적으로 매우 좀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영경과 수환은 이미 세상의 어떤 중심에서 세상 밖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이 운명적인 순간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음 속에 죽음처럼 다른 하객들은 있고 오히려 이 오로지 영경과 수환만이 살아서 서로를 보고 이름을 묻고 대답하고 불러주는 이 서로 운명을 얻는 이걸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분의 첫 만남 장면이 서울에서 두 분이 함께 촬영한 첫 순간이라고 알고 있기도 한데요. 어떠셨는지 두 배우분이 기억을 좀 나눠주신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희 외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계속 한 자세로 누워 계셔야 돼가지고 그런 게 어쨌건 좀 덜 피로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모두 배우님들이세요. 한 분도 허투루 연기하시는 분들이 아니셔가지고 같은 이렇게 너무 중요한 다들 배우님들이신데 여기 와서 이렇게 기꺼이 그 장면을 채워주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드렸고요. 일단 그리고 수환의 이름을 제가 처음 부르는 순간이어서 그 순간에 영경이 어떤 목소리로 어떻게 소리를 낼까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긴장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뭔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진 배우님도 이 봄밤이란 영화에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는 도입하는 어떤 중요한 첫 순간이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 마치시고 강미자 감독님과 통화도 하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드렸죠.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예, 제가 잘 잊어버려가지고요. 근데 굉장히 연회인데 장례식하고 비슷한 그 분위기에 있어서는 약간 이걸 되게 초현실적으로 표현하시려나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수완으로서는 영경이 저기서 금방 막 피어난 새싹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 죽어있는데 살아있는 걸
자유로운 살아있는 어떤 풀을 보는 느낌이어서 걱정스레 다가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죽음 가까이에 다가가고 있다고 표현될 수도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배우님도 감독님도 오히려 그 순간에 주변에 죽음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생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이 또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 영경과 수완의 몸짓과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질문드린 그 도입부의 첫 만남을 제외하면 이 영화를 언급할 때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외출 후에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영경과 수완이 이 병원 앞 오솔길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일 텐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두 배우분이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동기로서 이 봄밤 이전에도 무용가로서 이미 협업하신 적이 있을 만큼 좀 긴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고, 배우이기 이전에 무용가였던 두 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몸에 체화된 언어로서 보여준 순간들이 그 장면에 녹아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영화를 보면 이 수완의 흰 병원복에 흙이 묻어가면서 테이크를 많이 가기도 쉽지 않았겠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작업하셨던 기억을 나눠주셔도 좋겠는데요. 한일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크를 많이 갈 수가 없었어요. 준비된 의상도 그랬고, 저희가 어쨌건 육체적인 것도 그랬고, 이 장면이 계속 간다고 해서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그 장면을 완성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영경은 수완이 있는 곳이라면 너무 자연스럽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수완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기쁨도 되게 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면서 계속 넘어지고 하지만 그것도 기꺼이 즐겁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수완을 보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완을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내려놓게 돼요, 육체적으로. 왜냐하면 수완을 만났기 때문에 안도함과 함께 이 사람이 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러져도 잡아줄 거라는, 제 머리가 바닥에 닿는 일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 영경도 있었겠지만 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심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수완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해줄 때 그 온몸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화나 아니면은 어떤 테크닉적인 기술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온몸으로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서진 배우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시나리오를 감독님께 주고 싶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수환으로서나 또 한예리 배우의 동료 배우 김설진으로서나 절대 이 머리가 바닥에 닿게 하지 않겠다 신경 쓰셨나요, 배우님? 기억이 나세요? 사실 머리뿐만 아니라 절대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장면에서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것보단 어떻게 하면 영경을 안 다치게 받아줄 수 있을까? 왜냐면 되게 반가웠거든요. 처음에 무사히 귀가? 네, 무사히 돌아왔을 때 이렇게 반가울 수가 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곧 쓰러질 것 같은 몸을 보고 당장이라도 가서 부축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듣는 몸? 그리고 나서 끌어안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곧 업고 이제 병실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업어줄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내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업어주는 거였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됐구나라는 그 슬픔? 그 상실감이 좀 컸었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앞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남아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사실 굉장히 체중 감량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겁거나 그런 것보다 난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몸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잘 알고 있는 배우분이어서 같이 작업할 때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몸에 대한 방향성들이나 무게중심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믿고 갔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할 때 어떤 컷 전환의 순간을 보면 수환이 프레임 밖에 있다가 이 사각의 프레임 안으로 굉장히 몸이 지금 성치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느 순간에 훅 날아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안간힘을 써서 이 순간에 영경을 향해 튀어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주는 어떤 느껴지는 압력, 충격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감독님, 이 숏을 잡으실 때 두 사람 어떻게 보이기를 바라셨는지, 사전 리딩도 굉장히 많이 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대사를 위한 리딩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논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그 프레임을 잡았을 때는 저는 설진 배우님이 그렇게 들어오실 거라는 그런 상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설진 배우님이 수완으로서 어떻게 영경으로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걸 고민해서 몸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저희 소설에 보면 수완 영경이가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그거를 꼭 이상가족이 만나는 것 같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가족이 만나는 거는 진짜 평생 인생을 걸고 한 번 만나는 그런 거라서 시나리오를 써놓고도 그때 이제 설진 배우님한테 서울에서 시나리오 리딩할 때쯤 이게 시나리오를 써놓기는 했는데 이걸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어떤 배우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은 든다. 근데 우리 설진 배우님이 저는 배우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캐스팅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건 아니었는데 몸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넘어서서 해주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은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날의 어떤 느낌들, 배우들이 영경이 들어오면서 쓰러지고 수완이 다가가고 하는 것을 저는 그냥 프레임만 잡은 것입니다. 네, 그 마음, 어떤 식으로 다가가고 서로 하고 업어야 하고 뭐 이런 모든 거는 그 이전에 쌓였던 시나리오, 두 사람이 나눴던 감정을 기본으로 해서 배우님들이 하신 것이죠. 잠시 그 설진 배우님이 언급해 주시기도 한 것처럼 몸짓 이전에 몸 그 자체의 영화이기도 해요. 본밤은 어떤 이제 분장이나 기술의 도움 없이 두 배우분이 실제로 만든 몸, 이 배역을 위해 준비한 몸들이 주는 여진이 큰 작품이기도 한데요. 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배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몸을 어떻게 준비하셨었고 또 영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어떤 환경의 영화가 아니라 이야기가 시간이 진전될수록 어떤 병증이 뭐 악화될 수도 있고 변화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태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 작품입니다. 그 과정상의 미세한 또 변화들에는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쭉 찍을 수가 없어서 꽤 오랜 시간 나눠서 찍었어요. 게다가 이제 제주도 가는 것도 쭉 3월에 찍게 되고 뭐 이러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이 몸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한 몇 회차 찍고선 한 달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몇 회차를 찍을 때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일단은 아파 보일 정도로 말랐으면 좋겠다라고 감독님이 얘기하실 때 이게 어느 정도 말라야지 아파 보일까를 오빠랑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주도 갔을 때는 요양원에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빼야겠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막바지엔 한 2kg를 더 감량을 했어요. 오빠는 총 한 8에서 10kg를 감량을 했고요. 저는 한 5kg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 확실히 그 몸이 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힘이 몸에 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뭔가 힘도 없고 하니까
제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끌어다가 내면서도 그게 뭔가 파워풀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신체가 확실히 주는 힘들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안 그래도 텐션이 막 높은 사람은 아닌데 텐션이 더 떨어져서 근데 그때 제가 다른 드라마 사극을 찍으면서 병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는 살 빼는 것도 있었지만 그건 누군가 함께 하니까 그 힘도 있었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여기서 망쳐버리면 그 한예리라는 사람이 열심히 해온 것들을 같이 무너뜨리게 되는 것 같아서 그 힘을 오히려 좀 더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었고요. 그때 머리를 더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최대한 자를 수 있는 그 상투 틀어야 돼가지고 여기를 자를 수가 없어서 그 길이를 맞춰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길이에 맞춰서 했던 거 그리고 흰머리가 일부러 남아있게 만들었던 것들 뭐 신체적으로는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제일 걱정됐던 건 수분도 나중에 섭취를 줄여가면서 촬영을 했거든요. 염분이랑 수분을 줄여가면서 섭취했는데 갑자기 물을 또 막 마셔야 되고 술 마시는 장면을 네, 기름진 보면서요?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하는 예리의 몸 상태가 좀 많이 걱정됐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이렇게 붓기도 하고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진짜 신 찍으면서 얼굴이 점점 붓는 게 막 보여서 이게 눈물 때문에 붓는 건지 음식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연경을 걱정하듯이 바라보면서 촬영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네. 열심히 살을 뺐는데 스웨터를 입어가지고 티가 안 나서 조금 속상했다는. 네. 저희 그날 촬영이 다 끝나고 설치님이 옷을 이렇게 진짜 여기 뼈가 뭐 그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갑자기 옷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데 아우 감독님 여기 갈비뼈 다 나왔는데 이거는 안 나오죠? 이러면서 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뜩이나 감량하셔서 지금 체력 이슈가 있는데 겨울에 또 얇은 옷을 입힐 수도 없고 이 여러 가지 좀 궁여지책을 고민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몸의 상태를 굉장히 고되게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인물들의 태라고 할까요? 자세 그리고 걸음걸이와 같은 아주 디테일한 측면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조금씩 더 어떤 식으로든지 몸의 소멸을 향해 간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신의21 인터뷰로 강미자 감독님 뵀을 때 주셨던 이제 인상 깊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극 중에서 등장하는 그 산여관이라는 영경이 병원에 나와서 출입하는 그 숙박업소 앞에서 걸어가는 어떤 장면에서 감독님께서 한예리 배우가 걷는 그 자세 걸음걸이를 보고 굉장히 놀라셨다는 대목이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경으로서 한예리 배우가 어떻게 몸을 변화해 갔는지 어떤 걸음걸이에 감탄하셨었는지. 저희가 이제 연경이 영화 후반으로 가면서 술도 그렇고 몸도 세잔해져가고 그 마지막 외출을 나갔을 때 연경의 이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연경의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울에서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연경 배우님이 그 마지막 외출에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그거를 표현을 하셨을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연경의 후반부였던 연경의 걸음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연경의 상태가. 근데 제가 상상했던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관으로 마지막 여관으로 들어갈 때 비닐봉지를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때 이랬습니다. 비틀거림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가슴이 저밀 수 있구나.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요. 혹시 예리 배우님께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시를 외며 취한 채 걸어가는 그 밤이 이 영화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회의 이미지이자 구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마지막 외출을 할 때 그 3년을 외우는데요. 그 벚꽃나무를 보면서, 목련나무를 보면서 이제 울고 나서 제가 되게 긴 거리를 이제 시를 읊으면서 걷는데, 그 긴 거리를 걸을 때 실제로 되게 멀리 있었어요. 카메라가 되게 멀리 있고, 저희가 뭐 따로 크게 조명이라나 거나 아니면 스텝이 있거나 하지 않으니까 제가 되게 고요한 상태에 저 혼자 덩그러니 실제로 있다가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뭔가 좀 걸어가면서 영경의 분노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영경의 슬픔을, 분노와 되게 흡사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시를 읊으면서 이 사람이 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뭔가 분노라는 감정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안 보였다가 그 지점만 딱 보이는 거여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씬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 사람도 뭔가 고요하지만은 않고 풀어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수를 빌어서 이렇게라도 뭔가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거를 하면서 저도 느끼고, 그렇게 표현을 점점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이 영화 속의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라는 시는 소설에서 원작자인 권여선 작가님이 활용하신 방식보다 어떻게 보면 강미자 감독님께서 더욱더 전면에서 더욱더 이 시상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영화에 쓰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시의 사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 소설을 감독님만의 방식으로 영화 언어로 채 거르는 어떤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영화 자체가 시적인 구조를 띠기까지 감독님께서 가장 추구하셨던 바를 전반적으로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소설을 각색할 때 소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영화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그 내용을 따라가는, 그 소설의 내용을 재현하는 이런 형식의 영화를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소설에서 매우 강하게 느꼈던 이 어떤 영경과 수완의 사랑, 아픔, 그 뒤에 남는 무엇, 이거를 영화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일단 기본 출발은 소설에서는 이 영경과 수완이 43세 봄에 만나서 수완이 55세 봄의 세상을 뜨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12년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애초부터 한예리 배우분 이 상태를 표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12년의 소설 속 시간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처음에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과 암전을 통해서 소설에서는 12년의 시간이지만 영화를 보는 분들이 이 몇 년을 같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계속 쌓아온 이 감정의 밀도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반복과 암전을 영화의 중요한 형식으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촬영을 들어갈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 어떤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영화적인 치장이나 장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드러내고, 그냥 아주 담담한, 카메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관객이 영경과 수완의 감정을 온전히 만나게, 영화의 사이즈라든지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지 앵글의 조절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감정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경과 수완이 두 분이 연기하는 영경과 수완을 관객이 1대1로 만났을 때 내가 소설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의 정수, 그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형식들을 생각을 할 때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는 것, 인물들을 화면에서 이제 가능하면 중앙에 배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죠. 그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는 이게 이제 그 극장의 상영 조건마다 조금씩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밤 장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봄 밤이기도 하고. 근데 이 밤의 어둠을 조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정말 최소한의 하나의 조명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거칠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영화의 그 어떤 시각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카메라는 제가 이제 평소에 TV 드라마 편집하는데 그런데 진짜 화질에서는 화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런 거에 대한 소고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형식, 영화가 가지고 있는 형식 그리고 내용, 이 두 분의 연기, 영경과 수환의 연기 이것이 딱 만났을 때 그런 걸 많이 좀 상상을 했죠. 감독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오랜 기간 학생들에게 편집을 가르치셨고 또 드라마 업계에서 편집 감독으로 정말 긴 시간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체화된 어떤 편집의 그 결단성, 과단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시상을 만드는데 정말로 배어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감독님께서 그렇게 영화의 캔버스를 만드셨다면 영화만이 가능한 어떤 시간성을 창조를 하셨다면 그 안에서 이 감정을 옮긴 두 배우분의 해석도 좀 궁금한데요. 수환과 연경이라는 캐릭터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두 분 각자의 감상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바는 두 인물의 어떤 슬픔이나 고통에 치중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분이. 오히려 예리 배우님은 연경이 수환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씀 주셔서 저도 참 좋았었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이제 저는 원작을 보고 시나리오를 읽어서 훨씬 더 압축된 형태의 시나리오를 봐서 사실 좀 놀랐어요.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싶으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슬픔이나 연경과 수환의 어떤 상황들이 처절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통스럽게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시나리오를 덮을 때쯤에 이거 대단한 멜로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연경을 연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연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의 슬픔에만 치중돼서 연기를 하다 보면은 연기가 스스로 감정에 매몰되는 형태로 나올까봐 그게 일단은 제일 걱정이 됐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에 집중해야겠다. 내 옆에 있는 이 수환이라는 인물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경이 외롭게 홀로 지내온 이 세월의 아픔보다 이 세월의 아픔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수환의 사랑이 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한때가 슬프지만 않고 어떤 부분 굉장히 따뜻하게 기억될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도 남겨주고 연경에게 갔기 때문에 수환의 죽음조차도 어느 부분 아름답게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랜만에 하는 대단한 멜로였어요. 설진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에서 수환한테 가장 크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진 시간이었고요. 수환은 정말 연경을 바꾸려고 하거나 어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연경 자체를 사랑했던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한 사랑 이야기구나. 그게 잘못되거나 잘 되거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랑 자체로만 보면 있는 그대로를 나는 누군가를 안아준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수환으로서는 되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연경이
굉장히 삶에 위축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져 버린 수아의 삶에서 저 멀리서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어떤 한 여자? 자유로운데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발견이었고 새로운 삶의 자극 같은 느낌이었고 되게 자유로워만 보였는데 나랑 비슷한 이야기를 또 품고서 다른 방식으로 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라는 그 가르침을 준 여자가 영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업어줄 때도 굉장히 추운 날이었지만 힘들게 누군가를 추운 날 업어간다기보단 굉장히 추운 날 따뜻하게 등 뒤에서 누군가 날 안아주고 있다. 그리고 귀 속에서 그 시들을 읊어주는 게 우리의 삶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 읊조림 같은 느낌이어서 더 깊게 스며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분이 그 체온을 느끼시면서 촬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객석의 질문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 거고요. 앞서 처음에 안내드렸던 대로 처음 5분께는 엽서 세트 드린다고 합니다. 네, 마이크를 일단 맨 앞에서 먼저 손 크게 들어주셔서 앞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 모자 쓰고 계신 분께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 궁금한 점을 여쭤보자면 되게 영화 자체 대사도 그렇고 장면들이 되게 담담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 담담한 장면들을 담담하게 컷들이 넘어가는데 그 감정들은 되게 사무치게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혹시 배우분들에게는 혹시 그 감정을 대사도 없는 그런 장면에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강재 감독님에게는 그 컷신이 넘어가면서 그 서글픈 감정들이 점점 담담하게 바뀌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편집의 리듬 면에서 감독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그거를 제가 막 머리로 계산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영화는 현장에서 저희가 요양원을 이제 주말에 밖에 들어갈 수 없어서 2주에 걸쳐서 요양원을 찍고 그 사이에 이제 목련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었는데 첫 주 촬영 끝나고서 제가 평소에 편집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영화가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단순해야 하고 그리고 더 영경과 수완에게만 집중해야 하고 결국에 이것이 나중에는 영화의 구성에 의해서 이 애초에 상상했던 어떤 감정을 표현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반부 촬영은 설정도 조금 더 단순하게 해서 찍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촬영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구성, 감정의 구성 그래서 그거는 막 머리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촬영을 할 때 그냥 촬영을 할 때 한번 편집을 할 때 한번 저의 식대로 얘기한다면 비의 이런 걸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고 제가 편집을 하는 와중에도 첫 주 요양원 두 분이 그 영경의 술주에서 들어오고 이제 그러신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편집해온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감정이 굉장히 어떤 크게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만드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후반부를 조금 더 단순하고 그리고 나중에 더 이미지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딱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표현을 못하겠는데도 뭐가 하나 놓쳐지지 않는 뭐 그런 거 부여잡고 촬영했던 것도 같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영화에서 편집은 구성과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영화에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관계 그리고 사랑의 감정에 국한되지 않은 굉장히 삶의 근본적인 비에 대해서 이 영화 안에서 감독님께서 그 파편들을
모아가시는 과정을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배우분들께 주신 질문은 저한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대사가 없는 순간들, 절제된 어떤 침묵의 장면들에서 감정 표현 어떻게 하셨는지. 네. 글쎄요, 어떤 감정을 표현해낸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뭔가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되게 의도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제 앞에 있는 상대한테 굉장히 집중해 있었던 것 같고요. 온전하게 좀 수완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연경이 고통스러운 장면이나 우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참으면서 이 사람이 우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감정을 해소하듯이 매번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우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오히려 제 안에서는 그 슬픔이 좀 담기기보다는 이렇게 다 나오는 편이어서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아니면 컷이 끝나고 난 뒤에 조금 더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개운한데? 이런 느낌을 조금 더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경의 입장에서는 개운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있고 럭키인데? 약간 이런 식의 회로를 찾고 그때는 일부러 더 돌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울해지면은 오히려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그 표현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한다, 감정에 좀 집중한다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아이들 혼낼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이런 기분이야! 똑바로 막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극에서는 저의 감정에 마찬가지로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연경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지? 연경한테 저는 오히려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연경의 기분 혹은 연경의 그 주파수들에 따라서 저도 거기에 많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덧붙이자면 네. 감독님의 편집이 되게 저도 영화를 보고서 놀라웠던 게 저희가 찍은 씬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과감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내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영화가 정말 하나도 버릴 씬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연출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이 이걸 너무 애써서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한 씬을 더 넣어보려고 하면서 영화가 쓸데없이 길어지거나 지루해지거나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감독님의 영화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서 역시 편집은 대단하시다. 얄짤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영화 처음 보면서 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이 두 분의 연기 때문이에요. 왜냐, 그 연경이 첫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그 씬을 보고 나니 그 씬이 앞에 있으니 뒤에 다른 정말 좋은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좋은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을 보고 나서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설명이고 군더더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씬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네, 바로 다음 질문 이어서 받겠습니다. 네, 이번엔 네, 뒤로 갈게요. 지금 네, 머플러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손 들어주시죠, 계속.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두 배우와 감독님의 영화를 만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듣는 저기 무지 귀중한 그 경험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영화가 다루기 어려운 것을 말하는 영화다. 예수와도 다루기 어려운 쇠를 다루는 작업하는 그 인물이죠. 또 사랑 안에서 수환이 연경의 고통과 분노, 슬픔과 애도를 다루어주는, 또 표현해주는, 또 이것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의 영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이런 감정들을 비로소 느끼고 표현하고 또 풀려나가는 그런 과정의 영화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소리쳐 절규할 수 있도록 뭔가 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환이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적절하게 좀 잘 사용한 것 같아요. 저에게 들어왔던 것은 어느 순간에 연경이 서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시간에 대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시간의 유한함과 무한함을 동시에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가는 시간의 유한함, 느리게 가는 시간의 무한함. 시간의 유한함 앞에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가운데 나의 고통에서 놓아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또 한편 나는 고통을 충분히 고통스러워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 시간의 무한함 안에서 난 끝없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겠다. 두 가지 동시에 말한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절절한 감사 인사를 네. 전해주셨네요. 감상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이번에 이쪽에서도 손 들어주셨었는데요. 네, 차례로 두 분께 드릴게요. 일단 그 갈색 옷 입고 티셔츠 입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일단 연경이 엄청나게 슬픔에 잠겨 있어서 다급하게 술이 필요하면은 그냥 병채로 이렇게 마실 법도 한데 계속 술잔에 따라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편의점에서 마실 때는 맥주에 따라 먹다가 결국 병채로 입에 마시기도 하는데 이게 연경의 일종의 절제를 하고 있던 게 풀려서 그렇게 먹은 건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병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 마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연경은 꼿꼿한 부분도 있고 고상한 부분도 있고 자신만의 신념도 있는 사람이어서 뭔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고, 그게 이제 잔이었던 거죠. 작은 소품이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좋아하는 잔에다가 아니면 그냥 늘상 거기다가 이제 먹었던 잔에다가 다급하더라도 이성을 찾으면서 마셨던 거예요. 그 잔에다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편의점에 가는 경우는 가서는 그게 다 무너진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 사람의 품행이라든지 고고하게 지켜왔던 어떤 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거기다 대고 입을 마시는 거죠. 그냥 병째 들고 마시게 되는 거죠. 일단 이 갈증을 푸는 게 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런 작은 디테일을 감독님께서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다.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서 묻어나는 성격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질문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생각했어요. 수완 앞에서의 최소한의 예의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질주하지 않겠다는 어떤 울고듬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무의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여선 작가님 소설만 봐도 그 작가님이 다루시는 소설들의 주정뱅이들에게 술을 마시는 어떤 방법, 안주, 태도, 제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어떤 본질과 닿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네요. 바로 뒤편에 흰색 옷 입으신 분도 손 들어주셔서 이어서 질문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예리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해주신 답변이 답변이 되긴 했는데요. 그 연경이 술에 취했을 때는 되게 곡선으로 움직이고 걷는다고 생각했고, 그 취하지 않았을 때는 좀 남들보다 더 하나의 직선처럼 끝까지 이렇게 가서 목도를 가서 커브를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는다는 느낌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이렇게 펴져 있다가 접혀 있다 갑자기 펴지는 느낌?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뭔가 차이를 표현하고자 하셨는지와, 그랬을 때 그런 움직임을 하는 술 취하지 않은 연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술 취하지 않은 연경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한 할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긴장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술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가 마시는 것처럼 그 갈증이 딱 해소가 되면서 풀리는 어떤 나사들이 있겠다. 몸에 만약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진
나사에 이렇게 꽉 낀 그런 몸이라면 그게 술을 마심으로써 조금씩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기점으로는 그게 너무 풀어져가지고 이제 갈지자로 걷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제가 다리에 좀 힘이 있게 걸었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그냥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리를 많이 벌리고 걸어요. 그게 조금 더 이 사람이 몸의 형태,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빠지거나 뭔가 영양이 부족한 그런 형태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원체 대쪽 같은 부분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래도 본인이 어찌 됐건 지키고 싶었던 몸의 태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드러나게 걷고 싶었고, 그리고 뭔가 몸이 너무 구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이쪽에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쪽에서 또 두 분 손 들어주셔서 네,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뒤쪽에도 마이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앞줄에 계신 검은 옷 입으신 분께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영경은 계속해서 수환이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루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고도 막차 타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수환이가 한 번도 영경이에게 탓한 적은 없는지,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는지, 또 영경이는 왜 그렇게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탓하는 것들이 처음에 그게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왜 날 걱정하게 만들어거든요. 그래서 그 왜 날 걱정하게 만들어라라는 마음은 계속 들었지만 단 한 번도 탓하거나 그랬던 것보다 진짜 너무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제는 해줄 수 있는 게 보내는 것밖에 없으니 사실은 마음 한편으로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영경은 늦고 싶어서 늦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늘 돌아가고 싶은데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뇌도 몸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돌아온 게 용하긴 해요. 네, 그 사람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기꺼이 어떤 때는 다시 돌아오겠다 한 게 좀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분의 질문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께 질문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뒤에서도 계속 손 들어주셨었는데 이번에 뒤편으로 네 가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위치 찾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소설을 읽지를 않아가지고 그 관련성 모르겠고요. 그냥 영화 보고 드는 느낌은 제목이 봄밤이고, 그래서 뭐 봄날은 간다 뭐 그런 가사도 좀 떠오르고, 근데 봄보다는 밤이 훨씬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 얘기도 청중들한테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랑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련이 폈을 때 봄의 밤, 아니면 이 영화의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강한 메시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영경이가 이 영화 속에서 목련처럼 밤이지만은 봄밤이잖아요. 봄밤에 활짝 핀 적은 언제였었던가.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계속 술 취한다는 게 좀 개인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는 어디 갔었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 계속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상상을 했고 배우분들하고도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슬픔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고 더 기운 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경이라는 인물은 슬픔에 빠져들기보다 스스로 슬픔을 그냥 선택해서 끌어안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방식이 술인 것이죠. 그래서 막 더 건강하게 살아나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슬픔을 그냥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영경인데 영경이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무조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지는 않지만 그 상태로 타인의 어떤 수완을 사랑함으로써 나름대로 스스로 온전한 삶을 저는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경이라는 인물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사랑 얘기고 아픔을 다루고 있지만 거기서 끝난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이 영경이라는 인물이 계속 영화에서 보여준 밑바탕에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밑바탕에 수완이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관객에게 보여드는 어떤 사랑의 감정이 분명히 남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뭐 돌아서면 삶을 이렇게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밤은 저희 영화가 본 밤이고 밤의 이미지, 어둠의 이미지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의 이미지를 정말 밤. 제가 어느 날 그래서 밤이 저희 영화에서 어둠의 흐름이 요양원에서 나와서 여관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어둠의 흐름이 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봄밤이라는 영화 혹은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삶의 겨울 끝자락에서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봄 같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봄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봄밤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봄에 보통 화창한 아침, 오전 꽃피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두운 곳에서 향기만 진하게 남아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상상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 설진 씨 말에 한마디 덧붙이요. 그 베를린에서 어떤 평자가 저희 영화의 밤 장면들이 근원적인 그리움을 포착한다고 평을 써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읽는 순간 정말 여기가 너무 찡하고 고맙더라고요. 저희 밤이 이 근원적인 그리움을 포착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영화에서 영경과 수완의 사랑, 이 영화에서 관객에게 전달되는 그 모험, 그게 다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짐하기에 너무 적절한 질문과 또 답변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번에는 한예리 배우님부터 차례로 끝인사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GV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한 분 한 분 붙들고 어떻게 보셨냐고 묻고 싶지만 네, 그건 저의 욕심이겠죠. 오늘 봐주신 거 뭐 어디에 기록하시든 제가 한 번씩은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계속 쌓아가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회화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술 작품 오래 움직이지 않는 작품 보는 것처럼 사진 한 장 보면 추억이 떠오르는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사진처럼 되뇌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은 저희 영화 봄밤의 복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고마움의 인사를 표하고 싶고 다른 뭐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개봉하니까 정말 극장에 와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애틋하고 뭔가 너무 고맙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좋게 보셨으면 어제는 민망해서 이런 얘기 못했는데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사실 영화가 강미자 감독님을 포함해 스태프 6분이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찍은 영화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서울독립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또 얼마 전 무주산골영화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유비전상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극장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세 분 모시고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조금 특별한 감회를 느꼈던 건 굉장히 오늘 객석에 남녀노소, 성비와 연령대가 다양한 관객분들이 모두 와주셨어요. 다양한 감상을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대로 네, 적극 홍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응원을 보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